그래서 오늘 최초 공개하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지금 여기는 녹취를 다 틀 수는 없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공천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거죠.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예. 여사한테 도움받아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 명태균 대표가 이제 금전 관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는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금전관이 힘들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얘기죠? 명태균 대표가 자꾸 이제 돈을 달라 얘기를 하니 아, 공천을 김영선 의원이 내가 받았는데 받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명태균 대표가 요구해서 김영선 의원도 좀 힘들다 이런 발언을 네. 했다는 거죠. 네, 네. 본인이 직접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그 내용은 지금 녹음이 돼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바로 반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반띵이라는 거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 모양이죠. 아닙니다. 빌려줬던 돈은 올해 1월 16일 날 제가 김영선한테 현금을 받아서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했습니다. 자, 이 돈은 아까 선거하기 전에 5,700만 원, 9천만 원, 개인 돈 2,700만 원 중에 5,700만 원을 6천만 원으로 현금화 시켜서 이번에는 줬다는 것이고 그러나 반띵은 그 전에 2년 동안 계속 정확하게 하면 1년 뭐 몇 개월 했죠. 8월부터, 네. 예, 그러면은 그 반띵은 뭐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반띵이 된 거죠. 그 김영선 의원 공천을 본인이 받아왔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나와 본인 이게 그 명태균 대표의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데 네.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의문이에요. 예컨대 3억 6천만 원을 지금 이 명태균 씨는 손해를 봤어요. 그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고 3억 6천만 원의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명태균은 이제 이쪽 왼손으로 보시면 이게 3억 6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명태균에게 3억 6천 원 주지 않고 대신에 김영선에게 내가 공천을 주마라고 해서 김영선이 이제 당선이 되려고 그래요. 공천이 되려고. 네. 요때 아까 말한 대로 김영선은 2022년 보궐선거 때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또 이 회계 책임자와 그다음에 명태균과 뭐 미래연구소하고 여기서 한 1억 8천 정도를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당선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3억 6천 플러스 1억 8천만 원이 사실은 명태균에게는 손해인 것이잖아요. 다 합치게 되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한 6억 정도 이제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들여가지고 명태균 씨가 왜 김영선을 그렇게 의원을 시켜야 됩니까? 뭔가 그 6억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가 땡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다 덮고 가라. 이 사람에게 그 김영선 의원도 나는 정치를 계속 해야 돼. 그 목적이 정치를 하면서 이 얻어들이는 돈들 이거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쭉 해보니까 지금 강희경 씨가 아는 부분은 본인이 몸을 담았던 곳에만 정보를 다 가지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명태균 대표는 밀양국 연구소를 통해서 2018년도 지방선거부터 계속 여론조사를 해왔고 그 이후에도 심지어 대구시장 선거에도 여론조사를 밀양국 연구소가 했습니다. 자, 홍 시장 관련된 것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저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하지만 밀양국 연구소가 그걸 이제 했는데 뭐 어쨌든 여러 다른 사업들도 이제 존재했다는 것이고 반띵은 그러면은 월급 채비가 얼마쯤 됐습니까? 대략 평균 1,100 정도 됐습니다. 1,100 정도 원. 되면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대략 550 정도 현금으로 또는 아니면 계좌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제 계좌로 이제 돈을 이제 김영선 의원이 보내주면 네. 제가 현금을 찾아서 이제 명태균한테 전달을 하는. 그럼 이 돈은 네. 결국 공천의 대가라고 본인은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네, 확신하고 지금 검찰 쪽에서도 그 후보자 추천의 대가, 그 공천의 대가라고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검찰 수사를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의 이제 선관위 조사, 검찰 조사를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을 이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고 휴대폰도 제가 그 세 번째 조사 받을 때 제 휴대폰 안에 이제 녹취가 있으니 갖고 가서 보시라고 제가 이미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은 이제 이미 이걸 이제 수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진위 여부가 밝혀지겠네요. 네, 밝혀질 겁니다.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수사는. 검찰 수사는 제 기억으로 2월부터 진행이 됐었고 이제 현역 의원이라 이게 조금 이제 늦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반띵하면 그거는 이제 어디 정치자금법이에요.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제 월급을 반을 받아 세비의 절반을 특정에게 대가로 지불한다. 이거는 뭐 제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같으면 뇌물 같은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은 김영선 의원에게 누가 돈을 줘야지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돈을 자기가 준 거잖아요, 명태균 예, 예. 씨에게. 네. 그러니까 김영선의 월급을 반을 이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는 아닌데 왜 그 돈을 명태균에게 주어야만 했나, 그렇게까지 저자세로.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 자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왜 명태균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내지는 저쪽에 돈 지불해야 될 거를 대가로 이 자리를 얻게 되었나. 이제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뇌물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